안녕하세요. 저는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물새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물학도 오승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이 이제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학생이 이제 되었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주말과 혹은 또는 필요할 때면은 새벽에 이제 새만금이나 이제 수락갯벌에 나가서 관찰,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락갯벌은 갯벌, 연습지, 초지 그 안에 있는 담수습지로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갯벌로서의 공간과 그리고 연습지의 공간, 그 초지로서의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어짐을 통해서 다양한 생태학적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지에서는 고라니, 삭, 멧돼지라든가 혹은 담수습지에서는 금개구리 같은 또 굉장히 다양한 곤충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염습지에서는 흰발롱개와 또 수달, 삭 여러 동물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수락갯벌에도 제가 올 봄과 지난 가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면은 약 3,000에서 6,000개체 가까이의 도요물대새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도 전혀 적지 않은 개체수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도요물대새 중에서도 최근에 멸종위종으로 올라간 붉은 어깨도요나 혹은 큰뒷부리도요, 그리고 또는 새제비갈매기나 그리고 검은머리 물대새, 그 외의 도요물대새뿐만이 아니라 물술이나 겨울철 굉장히 다양한 맹금류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염습지라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최근에 기후위기에 블루카본이라는 것이 대세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블루카본뿐만이 아니라 연습지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태적 가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해양 개발에 의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얼마 남지 않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새만금의 수질은 2등급에서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양호한 수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갯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자정 능력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갯벌의 자정 능력이 감소 또는 상실하게 되면서 우리가 상류에서 유입되는 그 유기물들과 혹은 내부의 그 생물들이 폐사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오염물질 또는 유기물들이 자정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5등급과 혹은 6등급 그 이상의 수치를 오가면서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게 되는데요. 새만금의 수질 문제 중 가장 취약했던 문제는 바로 염분 성층화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새만금은 담수화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100% 담수화를 하지 못했었고, 저층에는 염분들이 계속 침투를 하고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담수층 밑으로 해수화층이 분리가 되면서 아래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층에서는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바닥이 썩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현기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질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아래층의 생물을 계속적으로 폐사를 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새만금 개발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서 내부 자재를 내부에 쓸 자재를 외부에서 가져다 쓰기로 원래는 기획이 되었으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내부에서 가져다 쓰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깊게는 마이너스 16m가 되는 깊이까지 준설이 되게 되고요. 준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방수제 내부와 그리고 바깥쪽에 만경공과 동중강 본류의 습지들이 광범위하게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공간 중 하나는 수심이 얕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수제와 이제 준설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서식지들의 단절, 파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 도요물대새뿐만이 아니라 기러기, 오리류와 같은 이제 다양한 물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제 몇 안 되는 갯벌이 살아 있었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드넓은 갯벌과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개들과 이제 저서생물들을 이제 체험하면서 또 볼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점점 갯벌이 말라가고 이제 육화가 진행이 되면서 과거의 회색빛은 상당히 보기 어려워진 색이 되었습니다. 점점 변화하는 경관을 보면서 좀 많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과 또 우려스러움을 느끼기도 했고 분노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록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뭔가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나중에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고 그런 거에 경험을 쌓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계속 활동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과학이 모래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이제 모여서 이제 강물을 따라 흘러서 쌓이다 보면은 거대한 모래톱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흘러서 내려가면은 바다를 만나서 갯벌이 형성이 되고 혹은 해변이 되고 그리고 더 내려가면은 바다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그 모래들은 모여서 많은 생물들을 부양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기록 하나하나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더 모여서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꽃이라는 시를 보면은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개발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찾아주지 못하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생물들을 찾고 그런 생물들의 가치와 이런 생태들을 우리가 알린다면은 이 생물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생물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은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